내 마음을 보여줘는 발달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발달 장애인 가족의 사연을 재구성하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긍정적인 지원 방법을 생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의 사례입니다. 제게는 20대인 첫째 딸과 둘째 아들, 그리고 10대 소녀이며 발달 장애인인 막내딸 영미가 있습니다. 영미에게는 도전적 행동이 있어요. 집안의 가구나 물건을 때려 부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때리기도 해요. 집 밖에서는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무 데서나 옷을 벗는 행동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체벌로 행동을 고치려 했으나 소용이 없고 이제 영미는 아빠를 무서워하며 도망가려고만 합니다. 막내 못지않게 걱정되는 것은 다른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첫째 딸은 아빠의 훈육에 반대하며 저항하다 집을 나가 이제는 연락을 끊고 살아요. 둘째 아들은 동생을 너무 싫어하고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저도 몸이 아프고 우울증까지 생겨버렸습니다. 막내의 도전적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날이 갈수록 힘들고 이것 때문에 저희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게 아닌가 싶어 두렵습니다. 영미의 사례에서는 도전적 행동의 이유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전체가 경험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도 중재에 포함해야 합니다. 영미가 평생 동안 함께 살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영미가 보이는 도전적 행동의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옷을 벗는 것은 자기 자극을 찾기 위한 강박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발달장애 아동 중에서도 자폐성 장애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해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강박 행동이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을 표현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행동이 왜 나타나는지 밝히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미에게 청각, 후각, 촉각 등 특정한 자극이 갑자기 세게 들어올 때 옷을 벗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건 부수기, 자기 때리기, 소리 지르기 등은 실제 그 상황을 반복적으로 관찰해야 이유를 밝힐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들어주지 않거나 반대로 무언가 강압적인 지시를 받았을 때 물건을 부수는 강력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기능을 해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가족들이 영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현재 가족의 상황을 보면 가족들 모두 영미를 외면하기 때문에 가족의 관심을 받고자 이런 도전적 행동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영미를 위한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을 세워볼까요? 첫째로 강박 행동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기보다 그러한 행동이 나오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미는 옷을 벗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경우 옷의 접촉이 자극이 될 수도 있다는 데 주목해 어떠한 옷감을 입어야 옷을 벗지 않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미는 체중증 발달 장애인이므로 도전적 행동의 그 강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 찾아가 정신과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약물 복용도 시도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자녀에게 항정신성 약물이 필요하다고 진단되면
부모는 도울 방법이 있다는데 안심하면서도 자녀에게 만성적이고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생긴 것에 매우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물 복용에 대해 부모가 어떠한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당사자가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물 복용이 선행된 이후에 영미가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시점에서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강박 행동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영미가 가족의 관심 속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안정감이 올 때 도전적 행동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먼저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어머니의 우울증도 치료해야 하고 영미로 인한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며 뿔뿔이 흩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민의 가족은 우선 가족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단기 가족 치료센터처럼 전문 상담가가 운영하는 심리 상담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서로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들 간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심리 상담을 일정 시간 동안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장애인 자녀, 장애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도전적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 지원 계획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전사건 중재에서는 약물 복용, 놀이선택판 마련, 어머니의 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가족 치료, 가족들과 함께 놀기 위한 활동 개발, 개인 공간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대체 행동 교수입니다. 소리 지르기, 자해 등의 도전적 행동이 영미의 마음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표현이라면 상황에 적절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도록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언어 표현이 힘들다면 언어치료사와 상의하여 보완 대체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극을 덜 주는 옷감을 선택해 옷 입기를 지도해야 합니다. 사후 결과 중재는 도전적 행동에 대한 바람직한 대체 행동, 즉 소리를 지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보상을 주어서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하도록 강화하는 것입니다.